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시죠? 검진 받고 나서 우편으로 날아온 이 두툼한 결과표 받으시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맨 뒷장에 있는 종합소견을 보시고 정상 혹은 경계라는 글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나 영어 약자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이 복잡한 숫자들 속에 의사 선생님들만 아는 내 혈관 나이와 돌연사의 위험을 알려주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정상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다가 몇 년 뒤 심각한 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더 이상 어려운 숙제 덩어리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보물지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의 숨겨진 의미를 완벽하게 해부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의사 선생님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질문할 수 있는 스마트한 건강 주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결과표 지금 바로 꺼내오세요. 자, 결과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죠. 보통 200이 넘으면 높다고 해서 덜컥 것부터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총합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반 학생 전체의 평균 점수만 보고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콜레스테롤도 우리 편과 나쁜 편 두 편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바로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고마운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낡고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모아서 우리 몸의 재활용 공장인 간으로 운반해주는 아주 착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결과표에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쓰여있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보통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60이 넘으면 아주 훌륭한 혈관 청소부 군단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은 과속 배달 트럭에 비유할 수 있어요. 肝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곳곳의 세포에 배달해주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크기가 작고 단단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라는 좁은 골목길을 마구 과속으로 달리다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자기가 싣고 가던 기름을 길에다 흘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혈관을 막는 기름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LDL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결과표에는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쓰여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총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청소차 HDL은 몇 대나 있고 과속 트럭 LDL은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혈관의 위험을 알려주는 비밀 공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심지어 나쁜 LDL 수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수치를 HDL 콜레스테롤 수치로 나눈 값입니다. 결과표에서 중성지방이라고 쓰인 항목과 HDL 항목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서 중성지방 나누기 HDL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술이 몸에 남아서 변한 끈적끈적한 기름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름찌꺼기가 많을수록 우리 피는 끈적해지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입자도 더 작고 단단해져서 혈관 벽을 더 잘 뚫고 들어가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즉,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 도로 위에 기름이 잔뜩 쏟아져 있는 미끄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HDL은 이 기름을 닦아내는 청소차고요. 상상이 되시죠? 도로에 기름은 잔뜩 쏟아져 있는데 청소차는 몇 대 없다면 낮은 HDL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의 비율이 우리 혈관의 실제 위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만약 그 값이 2 이하라면 아주 좋습니다. 당신의 혈관 도로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만약 3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4를 훌쩍 넘는다면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언제든 혈관 사고가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태이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는데 이 비율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콜레스테롤만큼이나 중요한 혈당 수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재는 혈당은 보통 8시간 이상 굶고 나서 재는 공복 혈당입니다. 보통 100 미만이면 정상, 100에서 125 사이면 공복 혈당장애, 즉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공복 혈당 수치만 보고 100이 안 넘으니 나는 괜찮아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마치 고요한 아침의 호수 수위를 재는 것과 같아요. 밤새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줄 뿐 그 호수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낮 동안 우리 혈당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에 혈당이 아주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타듯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찔한 롤러코스터는 우리 혈관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상처를 내지만 아침에 재는 공복 혈당 수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5070 세대에서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내당능 장애가 숨어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즉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낮 동안 혈당 롤러코스터를 안 타고 있다는 보장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호수 속 상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공복 혈당이라는 스냅 사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이건 우리 혈당 관리의 CSI 과학수사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의 수명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이 3개월 동안 피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적혈구에 여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돼요. 혈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이 달라붙겠죠. 당화혈색소 검사는 바로 이 설탕 옷을 입은 적혈구가 전체 적혈구 중에 몇 %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즉 어제 오늘의 혈당이 아니라 최근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성적표인 셈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의 한두 번 본 쪽지 시험 성적이 아니라 3개월간의 생활기록부를 종합한 학기말 성적과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하고 관리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보통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이면 정상, 5.7%에서 6.4% 사이면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과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 공복 혈당은 98로 정상이지만 당화혈색소가 6.0%로 높게 나왔다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혈당이 괜찮지만 식사만 하면 혈당이 아주 높게 치솟는 숨겨진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서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비교하며 이야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함께 봐야만 비로소 내 혈당 관리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혈관 나이와 위험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튼튼백세표 건강신호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결과표를 보시고 각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먼저 우리 몸의 압력계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라면 아주 안전한 초록불입니다. 하지만 수축기가 120에서 139 사이, 이완기가 80에서 89 사이라면 주의가 필요한 노란불이고요. 140에서 90을 넘어간다면 즉시 관리가 필요한 빨간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비밀 공식이죠. 중성지방 나누기 HDL 비율입니다. 이 값이 2.0 미만이라면 아주 훌륭한 초록불입니다. 혈관 도로가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2.0에서 3.9 사이라면 노란불, 도로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만약 4.0 이상이라면 아주 위험한 빨간불이니 반드시 식습관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혈당의 3개월 성적표, 당화혈색소입니다. 5.7% 미만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초록불입니다. 하지만 5.7%에서 6.4% 사이라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뜻의 노란불이고요. 6.5%를 넘는다면 이미 당뇨병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호등은 어떤 색깔이 많이 나왔나요? 만약 초록불이 대부분이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은 불합격입니다라는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은 바로 이 부분이군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고마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몸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건강검진 결과표 파헤치기 어떠셨나요? 그동안 외계어처럼 보였던 숫자와 기호들이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편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4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혈관 청소차인 HDL은 높이고 과속 트럭인 LDL은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내 혈관의 진짜 위험은 중성지방 HDL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2.0 아래로 내려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공복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3개월 평균 성적인 당화혈색소가 높다면 숨겨진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이 숫자들은 성적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건강의 약점을 알려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고마운 길잡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숫자를 개선하기 위해 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내 건강의 주인입니다. 오늘 확인한 노란불과 빨간불을 끄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결과표를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냉장고나 화장실 문처럼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나의 목표를 되새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